컴퓨터 사양을 보면 CPU니 GPU니 하는 용어들이 나옵니다. 글자 하나 차이인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그런데 이 차이를 이해하면 요즘 왜 전 세계가 GPU와 엔비디아라는 회사에 열광하는지, AI 혁명이 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가 한 번에 이해됩니다. 1993년 젠슨 황, 크리스 말라초스키, 커티스 프리엠 3명은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데니스 식당에서 엔비디아를 공동 창업했습니다. 이들은 1992년부터 산호세 동쪽의 데니스에서 자주 만나 사업 계획을 구상했고 1993년 4월 5일 엔비디아를 공식 설립했습니다. 젠슨 황은 데니스를 선택한 이유를 집보다 조용하고 커피는 무제한이며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죠. 특히 그는 15세 때 그 데니스에서 설거지와 웨이터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 사람의 초기 자본금은 각자 $200씩 모은 $600가 전부였습니다. 2023년 9월 데니스는 엔비디아가 탄생한 그 부스에 기념 동판을 설치했죠. 2025년 7월 엔비디아는 세계 최초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됐습니다. 게임용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됐을까요? 오늘은 CPU와 GPU의 차이부터 시작해서 AI 시대에 GPU가 부각되는 이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PU부터 살펴볼까요? CPU는 중앙처리장치를 뜻하는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하든 문서를 작성하든 게임을 하든 모든 작업을 지휘하는 게 CPU죠. 프로그램이 내리는 명령어를 읽고 해석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의 중심에 CPU가 있죠. CPU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 내부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CPU 안에는 산술과 논리의 연산장치, 명령어를 해석하는 제어장치, 그리고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는 캐시 메모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CPU가 순차적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죠. 마치 천재 과학자 한 명이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CPU에는 연산장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죠. 요즘 출시되는 옥타코어 CPU라고 하면 8개의 코어가 있는데 코어당 연산장치가 하나씩 들어있고 내부 공간의 절반 이상은 캐시 메모리로 채워져 있습니다. 램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시간이 걸리는데 캐시 메모리에 미리 데이터를 저장해두면 CPU가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GPU는 무엇일까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로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 합니다. 원래 GPU는 이름 그대로 그래픽, 즉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1999년 엔비디아가 지포스 256을 출시하면서 GPU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죠. 초기 GPU의 목적은 3D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에서 복잡한 이미지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픽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픽셀 단위로 많은 정보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런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작업에 GPU가 특화되어 있습니다. GPU의 구조는 CPU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CPU가 소수의 강력한 코어로 구성되어 있다면 최근의 GPU는 수만 개의 작은 코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코어의 성능은 CPU 코어보다 훨씬 약하지만 동시에 수천 개의 연산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유를 들어보죠. CPU는 매우 똑똑한 교수 한 명이 복잡한 문제를 하나씩 푸는 것과 같다면 GPU는 수천 수만 명의 학생들이 간단한 계산 문제를 동시에 푸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명 한 명의 능력은 교수보다 떨어지지만 단순한 계산을 대량으로 처리할 때는 수많은 학생들이 훨씬 빠르죠. 화면의 각 픽셀 색상을 계산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만 반복적인 작업에서 GPU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GPU가 병렬 처리에 강한 이유는 내부 구조 때문인데 CPU처럼 복잡한 제어 장치나 거대한 캐시 메모리는 과감히 줄였습니다. 대신 단순한 연산 장치를 수만 개 집적했죠. 3D 그래픽을 처리할 때 필요한 계산은 하나하나는 단순하지만 방대하거든요. 화면의 모든 픽셀에 대해 동시에 계산을 처리해야 부드러운 영상이 나옵니다. GPU는 바로 이런 작업을 위해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에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이 그래픽 처리뿐만 아니라 과학적 계산이나 데이터 처리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었죠. 2007년 엔비디아는 쿠다라는 플랫폼을 발표했습니다.
쿠다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전까지는 GPU를 사용하려면 그래픽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일반 프로그래머들은 GPU의 강력한 성능을 알면서도 활용할 수가 없었죠. 쿠다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C 언어 같은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만 알면 누구나 GPU의 강력한 연산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2008년 엔비디아는 큰 위기를 맞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주가가 한 해 만에 80%나 폭락했습니다. 쿠다를 막 출시해서 희망을 품고 있던 터라 충격이 컸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결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연봉을 1달러로 삭감하고 그 비용으로 쿠다 시스템을 구축할 인력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이 엔비디아를 살렸습니다. 쿠다의 성능은 개발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CPU를 사용할 때보다 수십 배나 빠르게 계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쿠다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기후 시뮬레이션, 유전체 분석 등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분야에서 GPU가 활용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2010년대 들어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이 급부상하면서 GPU의 중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12년은 인공지능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알렉스 크리제브스키와 그의 지도교수였던 제프리 힌턴, 그리고 일리아 수츠케버는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9월 이미지넷이라는 이미지 인식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이미지넷 대회는 2010년부터 시작된 대회로 기계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미지를 인식하고 분류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대회였습니다. 2012년 대회 이전까지는 기계의 이미지 인식률이 75%를 넘지 못했고 참가자들은 0.1% 개선을 위해 경쟁해왔죠. 그런데 알렉스넷은 15.3%의 오류율을 기록하며 2위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은 성적으로 압도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컴퓨터가 인간처럼 이미지나 영상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인공지능 분야의 딥러닝이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한 혁신적인 성과였습니다. 이 사건은 AI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됩니다. 알렉스넷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GPU의 활용이었습니다. 당시 알렉스넷에 사용된 GPU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582개를 병렬로 연결한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수십 일이 걸렸던 기계 학습 시간을 불과 5내지6일로 단축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인공지능에는 GPU가 필요할까요? 인공지능, 특히 딥러닝의 핵심은 인공신경망으로 학습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행렬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를 인식하는 신경망을 학습시키려면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반복해서 처리하면서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를 조정해야 합니다. 딥러닝은 수천만 개의 학습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기 위한 일련의 계산 알고리즘을 무한히 반복하는데 이런 작업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계산을 대량으로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렬 처리에 최적화된 GPU가 CPU보다 월등히 빠른 성능을 보여줍니다. 같은 딥러닝 모델을 학습시킬 때 CPU로는 몇 주가 걸리는 작업이 GPU로는 며칠, 때로는 몇 시간 만에 완료될 수 있게 된 것이죠. 2012년 AI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앤드류 응 교수는 구글과 협력해 CPU 서버 1000개를 병렬로 연결한 구글 브레인 신경망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는 당시 엄청난 비용과 전력이 소요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 GPU를 활용한 알렉스넷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AI 모델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에 널리 사용되던 대규모 언어 모델은 파라미터가 1억 개 미만이었습니다. 파라미터는 신경망의 연결 강도를 나타내는 값인데 이게 많을수록 모델이 복잡하고 똑똑해지죠. 그런데 현재 최신 LLM인 GPT-4는 파라미터가 1조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5년 만에 1만 배 이상 커진 거죠. 매년 10배씩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블랙웰 GPU는 최대 10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초대형 언어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보다 성능은 더 높아지고 전력 효율도 개선되었죠. GPU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게 더 똑똑한 AI를 만들 수 있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 하드웨어만 만든 게 아니라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구축했습니다.
쿠다는 무료로 공개되어 현재 약 400만 명의 개발자가 쿠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비디아의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쿠다로 만든 프로그램은 엔비디아 GPU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개발자들이 쿠다로 수년간 코드를 작성하고 최적화하면 다른 회사 GPU로 옮기는 게 매우 어려워지죠. 마치 애플이 사용자들을 애플 생태계에 가두는 것과 비슷한 전략입니다. 엔비디아는 수년에 걸쳐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해왔기 때문에 AI 시장에서 상당한 우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엔비디아의 위상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현재 AI 칩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입니다. 글로벌 4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는 AI 가속기의 97.4%가 엔비디아 제품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023년 엔비디아의 AI 칩 매출은 약 345억 달러로 추정되며 회사의 시가총액은 2025년 7월에 4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993년 데니스 식당에서 창업한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 것이죠. 물론 경쟁도 치열합니다. AMD와 인텔도 GPU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고 구글은 TPU라는 자체 AI 칩을 개발했습니다.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쿠다의 독점 구도를 깨기 위해 모듈러라는 스타트업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의 칩에서 작동하는 범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넘게 쌓아온 쿠다 생태계를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GPU가 중요하다고 해서 CPU가 필요 없어진 건 절대 아닙니다. 사실 GPU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CPU가 전체 시스템을 제어하고 GPU에게 작업을 할당하고 결과를 받아서 처리합니다. AI 시스템에서도 데이터를 준비하고 전처리하고 모델을 설계하고 결과를 해석하는 건 CPU의 몫이죠. GPU는 학습과 추론이라는 계산 집약적인 부분을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실제 AI 시스템은 CPU와 GPU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CPU가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하고 대량의 병렬 계산이 필요한 부분은 GPU로 넘깁니다. GPU가 계산을 마치면 결과를 다시 CPU로 보내고 CPU는 그 결과를 해석해서 다음 단계를 결정합니다. 이런 방식을 이종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각 프로세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접근법이죠. 최근에는 NPU라는 새로운 프로세서도 등장했습니다. 뉴럴 프로세싱 유닛, 신경망 처리 장치입니다. AI 추론에 특화된 칩이죠. 학습은 GPU로 하고 실제 서비스에서 AI를 사용할 때는 NPU를 쓰는 방식입니다. 인텔은 CPU의 GPU와 NPU를 모두 통합한 프로세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CPU, GPU, NPU가 하나의 칩에 통합되어 더욱 효율적인 AI 시스템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GPU와 AI의 영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사진 편집 기능, 얼굴 인식, 음성 인식이 모두 AI 기술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건 GPU 덕분이죠. 검색 엔진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더 정확하게 찾아주고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우리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추천해주는 것도 AI입니다. 번역 서비스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도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모두 GPU가 가능하게 한 AI 혁명의 결과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GPU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MRI나 CT 이미지에서 암을 찾아내는 AI, 신약을 개발하는 AI, 유전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AI가 모두 GPU로 학습됩니다. 과학 연구에서는 기후 변화를 예측하거나 새로운 물질을 설계하는 데 GPU가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었던 복잡한 시뮬레이션을 이제는 GPU 몇 개만 있으면 개인 연구실에서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CPU는 복잡한 연산을 순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소수 정예 전문가 팀입니다. GPU는 단순한 연산을 대규모로 병렬 처리하는 수천 명의 일꾼 같은 존재죠. AI와 딥러닝은 방대한 양의 단순 계산을 반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GPU의 병렬 처리 능력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2007년 엔비디아가 개발한 쿠다는 일반 프로그래머들도 GPU를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이것이 딥러닝 혁명의 기반이 되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장악한 엔비디아는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됐습니다.
AI 기술은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고 그 중심에 GPU가 있습니다. 오늘은 CPU와 GPU의 차이와 AI에서 GPU가 부각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